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공기업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이어서 여러분이 소재 찾는 법, 소재 발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 전이나 면접 전에 반드시 꼭 보고 작성 및 준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공기업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해서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적합한 소재를 끌어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적합한 소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강의부터 듣고 오셔야 이 강의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앞에 강의 꼭 듣고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 살짝 복습해 볼게요. 공기업 면접은 5가지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5글자로.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이 직무기술서가 준비가 된다면 공기업 면접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공기업 면접의 반은 이루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할 면접의 컨셉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앞에 강의에서 잡아주셨던, 설정하셨던 면접 컨셉을 기반으로 면접과 자기소개서 소재 발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우리 기술서 분석 연습했던 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국철도 운전직무 연습했던 거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운전직무 어떤 일 하냐면 KTX나 전철 이런 거 운전하시는 직무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러한 직무 수행 태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한국철도 운전직무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정리해서 알죠? 규정과 매뉴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사람이고요. 문제시 상황 판단 및 해결이 정확한 사람, 그리고 동료 및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람이고요. 고객과 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갖고 가 주셔야 하는데요. 자,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1번 규정과 매뉴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선호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요 팀플에 지각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오히려 지각하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팀의 협업 규칙을 잘 지켰고요. 여튼 저는 전반적으로 무단횡단도 안 하고 규정을 엄청 잘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럼 규정과 매뉴얼 굉장히 잘 준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에서 공기업에서 원하는 건 이 이상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동료 및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싸우지 않고 팀플 잘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요. 얘기를 잘 경청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고 모임 끝나면 항상 술 한잔 하면서 고충까지 나누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물론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요. 결국 이 모든 직무 수행 태도에서 원하는 건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그냥 단순히 팀플 지각을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업무 규정처럼 실제 여러분이 입사하셔서 직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코레일에서 공기업에서는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여기 언급된 이 태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규정과 매뉴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사람은 왜 필요하냐면 운전을 할 때 그 규정과 매뉴얼 신호등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문제시 상황 판단 및 해결이 왜 정확해야 하냐면 이거야말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에 도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동료 및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건요. 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유관 부서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차량 직무와 이야기하고 맞춰나가면서 고객의 안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필요한지 정리를 했죠. 이 왜 필요한지에 맞춰서 비슷한 경험들을 발굴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규정과 매뉴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아르바이트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규정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즉 고객 안전을 위해서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때 어떤 소재를 끌어낼 수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네, 제가 고객 응대 매뉴얼에 맞춰서 잘 응대했어요. 카페 커피 만드는 매뉴얼에 맞춰서 잘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소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N일이 지난 가 재고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재고가 또 비싸고 며칠이 지나도 먹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님은 이 재고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KTX나 이런 걸 운전해봤을 리는 없을 테니까 최대한 이 태도와 비슷한 걸 갖고 와주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할지, 직무수행 태도에 맞춰서 1번 태도에 맞춰서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중요했죠. 책임감을 느끼고 가 재고는 폐기하되 대체 상품을 조사하여서 매니저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제안했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서 봤죠? 앞강의에서 봤죠?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요?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냥 폐기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상품을 조사까지 해서 제안까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능동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필요한 거에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분석적 역량도 공기업에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정 재고 주문량을 계산하고 제안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된다면 좋을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공기업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 직무수행 태도를 기반으로 그냥 제가 커피 매뉴얼대로 잘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매뉴얼을 잘 준수하는데 어떻게 준수하냐면 이렇게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 준수하면서 뭐를 지켜냈어요? 결국은 고객의 안전을 지켜낸 거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거를 판매했기 때문에 고객이 안전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즉, 고객 안전이라는 이 직무수행 태도의 필수적인 요소와 일치하는 거죠. 자, 다음 살펴볼게요. 동료 및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카페 아르바이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요, 고객 안전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서로 지식과 문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럼 우리 어떤 상황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상황을 예시 드릴게요. 재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와 오타가 났네요. 아닌 재고가 섞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했기에 우리 문제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죠. 주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카페의 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리 후 공유하였다. 5월 업무를 분담하고 포스트잇 같은 걸로 유통기한을 기재해서 내가 없을 때에도 담당자가 없을 때에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식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공기업에서 계속 소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게 구체적인 소통 방법이에요. 내가 부재 시에도 뭐를 위해? 안전을 위해, 고객 안전을 위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긴 할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 운전 직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뭐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이걸 위해서 내가 파악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해결 방안을 공유해서 협업을 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마련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요, 여러분이 소재를 발굴하실 때요, 실제 업무와 비슷한 경험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다이어트, 재수 이런 경험들이 좋지만 굉장히 대단한 경험이지만 잘 어울리는 경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나 재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업무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우리 직무기술서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이 파악한 걸 기반으로 내가 실제 비슷한 경험을 했고 나는 실제 우리 앞에 예시처럼 고객 안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면접관이 보면서 아 얘가 입사해서 이렇게 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경험을 찾아주시고요. 단순 아르바이트보다는 제가 앞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는 많은 분들이 예시를 들어주셨고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인턴, 실험 혹은 팀플 등 실제 업무처럼 진행되는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걸 했을 때 실제로도 꼬리 질문이 조금 더 업무 기반으로 잘 잡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 경험에 대해서는 취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업무와 관련된 조금 더 심도 있는 꼬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업무, 여러분의 직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의 업무 태도를 보여주는 경험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열심히 소통했다, 협업했다 이런 거기보다는 실제 회사에서 내가 다른 부서와 소통했다처럼 내가 다른 팀과 소통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좋고요. 우리 앞에서 본 카페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순한 아르바이트여도 직무 수행 태도에 맞춰서 소재를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기반으로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건강보안공단 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던 거죠. 행정직무 이러한 성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향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차적으로 뭐 해야 되죠? 이 성향들이, 이 태도들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팀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조직과 원활히 소통하며 적극 협업하는 사람은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유관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해야 하고 뭐 부서 장벽 없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행정직에 필요한 태도와 공기업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자,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정보 수집과 논리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별 홍보 데이터를 확보해서 온라인 채널별로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혹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한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SNS 영상 홍보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을 한 결과 SNS를 통한 영상 홍보가 가장 뛰어난 효과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고 이를 위해 영상 전문팀을 모색해서 서로 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파악할 수 있게 꼼꼼한 소통 방법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게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하기 위해 내가 다른 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너희의 목표도 이러니까 같이 우리 공유해서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고 일정을 조절해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설득과 협업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민원인을 꼼꼼하게 응대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대요. 왜냐면요.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객 만족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이거는 땡땡기관 인턴을 했을 때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을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정보 찾아서 잘 알려드렸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지를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형 신청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재해서 드렸다. 혹은 나는 능동적 인재고 정보 수집에 능한 인재이니까 고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신청법을 판넬이나 문자로 제작해서 게시했다. 이거는 당연히 조직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단순히 잘 응대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대하고 이를 나아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심사직 볼게요.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각자 왜 필요한지 정리 먼저 해주시고요. 데이터를 분석적, 논리적,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거 왜 필요할까요?
관련 법령과 기준, 의료 정보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심사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에서는요, 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논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안을 찾아서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건지 한번 행동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관련 논문이나 사례 등을 모두 조사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 융합했습니다. 내가 관련 정량적인 데이터를 모두 찾고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인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융합했고 엄청 데이터를 분석적, 논리적,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업무 표준 정형화도 중요하니까 가에 대한 발생 원인과 사례를 다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과 기준까지 정형화해서 논문에 제시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원하는 그 꼼꼼한 업무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설득과 협업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 관련 부서, 의료기관 등을 설득해서 정확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정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고객 민원 처리를 위해 타 부서의 정보 확인이 필요했으나 타 부서에서 특정한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소통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 소통의 구체화 한번 행동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하셨나요? 네. 불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부서 및 소속 부서의 규정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꼼꼼한 사람이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이 못해주는 이유가 원인이 바빠서라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처리해서 이 정보만 주세요라고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였죠.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편의를 제공해서 정보를 얻어냈다. 5월 능동적이고 업무 표준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싶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관련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할 정도로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소통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잘 설득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다가 여러분이 갖고 가주셔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공기업 취뽀를 위해 여러분이 어떤 소재 발굴해 주셔야 되냐면요. 첫째, 내가 정리한 컨셉에 이유를 달아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경험에서 컨셉을 보여주는 경험을 이렇게 상황을 구체화하고 행동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따라오는 영상들 보시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모두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컨셉 잡고 이번 내용 복습하셔서 경험 정리부터 1차적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